현실이란 뭔가?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을 규정하는 가장 이 역사적인 키워드죠. 뭐 6.25 전쟁 일제시대 하듯이 1차 대전, 2차 대전 하는 것처럼 이 팬데믹은 2020년 전후 몇 년을 규정하는 어떤 역사적인 용어죠. 그런데 이 팬데믹의 근본 원인이 뭔가? 분명히 바이러스가 요소가 있지요. 원인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낙관적인 예언도 싫고 그 극단적인 음모론이 말하는 나를 아주 무기력한 희생자로 만드는 것도 싫어요. 그 언저리 양쪽을 다 보면서 저는 제가 선택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내 머리로 판단해서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팬데믹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는 부분만 찾아보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발간된 책 제목이기도 해요. 팬데믹. 플랜은 계획이라는 뜻이잖아요. 팬데믹은 그 광범위한 전염병이라는 뜻이고 플랜이라는 것과 팬데믹을 합했을 텐데 뭔가 인간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 현상에. 이 팬데믹과 관련해서 한국에 출판된 책입니다. 최근에. 제임스 리카츠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무슨 진보 진영의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헤지펀드 있잖아요. 그거 전문가예요. 시티은행 부사장 지냈고요. 미 국방부 경제자문위원 하고요. 그런데 이분의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신대공황이다. 1920년대 미국에 닥쳤던 대공황 있잖아요. 그것보다 어쩌면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의 위기의 핵심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뭐다? 경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 전문가가. 팬데믹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백신이나 치료제로 잡히면 지금 경제가 꼬라박혔지만 이렇게 회복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V자형 회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해봤자 L자형이라는 거예요. L자는 뭐예요? 꼬라박혀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30년은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끔찍한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팬데믹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기획이 뭐냐, 이걸 찾아가야 우리가 이 바보 같은 사냥감 실세를 면하는 거잖아요. 제임스 리카츠의 표현의 핵심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미국과 서구 선진국의 양식 있는 모든 경제학자가 현재 구조적 한계, 설에 모두가 동의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의 구조적 한계설, 미국과 서구 선진국이 구조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설에 대해서 모든 양식 있는 경제학자가 동의하고 있다. 뭔 말이에요?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선진국 경제가 한계에 다다랐다 이 말이에요. 요즘 세상은 뭐가 지배해요? 돈. 두 글자로 바꾸면 자본이잖아요. 자본이 최고인 세상을 자본주의라고 그러지 뭐예요? 맞죠?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를 건설하고 전 지구를 이끌어왔던 일선에 서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이 자본주의 경제가 구조적으로 한계에 왔다 이 말이에요. 한계에 왔으면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 옛날로 말하면 왕조가 망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프랑스 혁명이 막 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왔어. 대신에 뭐가 왔어요? 팬데믹이 왔어. 뭘까? 우연일까? 경제 봉쇄. 전 세계의 경제를 모든 나라가 일제히 봉쇄하고 전 인류 백신. 이 돈이 얼마야? 이 제약회사의 주인이 누굴까요? 세 번째, 돈을 막 줘. 저도 미국에서 1,400불씩 2번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2,800불을 받아서 뭐 했냐? 월세 냈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월세가 올라. 기름값이 30% 올랐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한테 2,800불을 줬는데 그게 한 달 월세값인 거예요. 한 달치 받고 11달을 내가 인플레 30% 이상을 토해내는 거, 그게 누구한테 가요? 그 아파트 전국의 부동산을 누가 갖고 있냐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왔냐? 기업이 푼 게 아니에요. 어디서 풀게요? 미국 정부가 연준에서 돈을 대출하는 거야. 막 우리한테 줘. 3,000불씩. 그럼 그것도 막 누구한테 가고 난 다시 빈털털이야. 직업이 없어. 연준이 국립은행이 아니에요. 미국은. 개인은행이에요. 연준의 주인이 누굴까? 아무도 몰라요. 미국 정부는 빚덩이에요. 그 빚을 누구한테 갚아요? 나한테 세금을 줘요. 돈을 막 찍어내. 통합팽창을 시켜. 그러면서 잡은 없어져. 일자리는. 어머, 우리가 공짜로 2,800불을 받았어. 하이파이브 딱 하고 나니까 있잖아. 물가가 보통 물가가 아니라 슈퍼 인플레이션이 와버린 거예요. 마치 이런 기분 있잖아요. 엄발에 오줌을 누다 보니까 내 몸이 꽁꽁 얼어가는 듯한 느낌적 느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냐? 빈부 격차가 더 끔찍해졌어요. 통계로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막 찍어낸 이 돈이 내 주머니를 거쳐서 누구한테 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월세 오르고 막 오르니까 이제 막 집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팬데믹 이전에도 있던 흐름이란 말이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팬데믹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 2019년에 시작돼서 지금 2020 뭐 적어도 2022년까지는 좀 가게 생겼는데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흐름이 이게 이렇게 커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팬데믹 누군가 계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흐름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자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혹시 너네가 기획한 거 아니니? 증거는 없는데 혹시 너희가 기획한 거 아니니?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달라 제임스 리카즈가 사실은 자본주의가 구조적 한계에 와 있다. 팬데믹이 끝나도 경제회복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큰일이 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제임스 리카즈가 하나 더 얘기해요. 구조적 한계설, 그 다음에 인지 부조화. 사람들이 이 현실을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왜냐? 뭔가가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가지고 홀려.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맞고 마스크 뒤집어 쓰고 견디다 보면 뭔가 회복될 것 같은 지금 환상을 주잖아요. 모든 것이 바이러스 때문인 것 같은.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경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홀려 자꾸만. 이게 곧 회복되겠지, 주식에 넣으면 낫겠지, 부동산이 낫겠지, 이렇게 그냥 시선이 단기적이고 근본적이지 못한 대책에 몰두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두 가지 키워드. 지금 시기를 신대공황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 원인은 구조적 한계와 관련이 돼 있고 사람들이 인지부조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딴에는 양심선언일 것 같아요. 정신 차리셔야 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빈부격차가 있고 모든 것을 온라인화 시켜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냐면요. 자본에게 유리해요. 온라인화 시키면서 많이 고용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공간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이것이 우리한테 편리한 점도 있지만 어저께 뭐 워크숍 하면서 뭐 배달의 민족 대단하더만요. 뭐 빵빵하니까 막 국수도 오고 피자도 날라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편리한 점은 분명히 있는데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어갈 수도 있는데 더 구조적으로 유익을 보는 거는 자본이란 말이에요. 자본. 우리 일자리가 떨어져 나간다니까. 넷플릭스에서 놀고 배달의 민족 시켜 먹다 보니까 내 일자리가 없네. 이런 황당할 때가 그죠. 그러니 이 얼마나 절묘하게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인가. 바이러스의 물결을 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같은 이 의심쟁이들은 있잖아요. 뭐든지 의심하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현실 인식에 동의하지 않을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